이쪽 지나가는 일단 지하철역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5호선이 이렇게 옛날에 상일동역이 여기가 종점이었어요. 종점에서 여러분들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제일 장점이 뭐죠? 예, 무조건 앉아 갑니다. 출근할 때 무조건 앉아 가죠. 무조건 앉아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요게 이제 옆에 미사, 강변, 하남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5호선이 이제 여기가 오게 되면 이미 꽉 찹니다. 예,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현실적인 불편함은 있고 단점이 좀 생긴 거고 이분들 입장에선. 그러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강동구가 예전에 시 경계, 그러니까 서울시 끝자락이다 보니까 서울은 서울인데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시골틱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재건축하기 전만 해도 그랬어요. 한 10년 전만 가더라도 되게 예, 맞아요. 서울 같은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완전히 시가지로 변모하고 옆에가 전부 다 새롭게 신도시급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여기가 서울의 끝자락이라는 이미지를 좀 벗어 던지고 좀 안쪽으로 편입된 느낌이 들면서 투자 관점에서 좀 더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 거고, 이제 5호선 하나 더 이제 그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아시다시피 5호선이라는 거는 여기 강동역에서 두 가지로 갈라지죠. 이렇게 갈라지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기서 이제 갈아타고 내려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환승하는 시간, 배차 간격도 길어지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구분다역에서 이 둔촌역 요 일대를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는 어떤 그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 사실상 확정된 거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일단 강동구라든가 거기 주민들은 무조건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서울시라든가 예타 권한을 갖고 있는 기재부 같은 데서는 사실은 약간은 필요성은 인지를 하나 급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걸 좀 설득하는 과정인데, 풀려지게 되면 여기 고덕동 쪽이나 위쪽에 있는 천호동, 암사동, 고덕동, 상일동 이쪽 일대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5호선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쭉 내려가가지고 9호선, 여기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 좋아지고, 내려가서 3호선으로 갈아타기도 좋고, 송파 쪽 갈 일도 가는 것도 굉장히 편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해주긴 해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직 급하지 않아요 하다 보니까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8호선 같은 건 이렇게 올라가서 별내로 가는 건 아시죠? 이건 이렇게만 언급드리겠습니다. 뭐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으니까 내년쯤 아마 개통할 걸로 보여지고,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건 9호선이겠죠. 현재는 중앙보급역까지만 움직이는데 이게 쭉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돼서 여기로 씁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쓰고, 그러면 여기는 보통 이렇게 갈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보다 이 위를 선택한 건 왜겠습니까? 이 위쪽에 고덕 비즈밸리라고 있죠. 네. 상업 업무 복합지구라고 하는, 이쪽에 뭐 이케아도 들어서고 아이파크몰 들어서고 뭐 쿡쿠밥솥인가 걔네들 들어오고 뭐 여러 업체들이 들어오는 곳 있잖아요. 개발되는 곳. 그쪽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9호선 4단계 공사가 예정은 여기까지 이제 진입하는 게 28년도에 개통을 하고요. 이게 이제 4단계 사업인데 5단계 사업도 또 있어요. 5단계 사업. 5단계 사업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앞서 말씀드렸었던 8호선이 이제 암사에서 쭉 올라가서 별내까지 가는 거고요. 5호선은 이쪽 일대가 직결화 사업을 해서 이렇게 거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고요. 지금 우리가 언급했던 9호선 같은 경우에는 4단계 연장 사업까지는 여기가 이제 공사가 중이고요. 28년 개통. 그리고 나서 이 강일지구를 지나서 뭐 덕소로 가네, 양정으로 가네, 다산 지금으로 가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는데, 지금 이제 이쪽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가게 돼서 왕숙지구, 그러니까 그 우리 3기 신도시 있는 왕숙 2와 왕숙 1을 거쳐서 이 풍량, 그러니까 4호선 저 남양주 쪽까지 진접까지 연결되는 그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언제 완공될지는 아직 조금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었던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라고 하는 고덕 비즈밸리가 조감도가 이렇게 나와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강동구는 사실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있는데, 지금 이 고덕 비즈밸리 같은 건 무려 7만 1,000평 정도 돼서 이케아나 아이파크몰, 그다음 산림청, 강동세무서 등이 들어오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첨단 업무단지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들도 규모는 작지만 이 비즈밸리에 비해서 이것도 회사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주변 일대의 수요층을 늘려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쪽 일대에도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세스코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입주하게 될 유통 판매 복합 쇼핑몰, 업무시설, R&D 센터 등 약 150여 개의 기업은 동부 수도권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주역입니다. 유통 판매 시설 용지 1블록에는 서울시 최초의 대규모 유통단지인 이케아 입점과 함께 지하 6층, 지상 21층 규모의 대형 복합시설로 개발되어 문화, 쇼핑, 오피스가 어우러진 공간이 자리할 것입니다.
업무 시설이 들어설 자족 기능 시설용지. 1블록에는 건강식품 제조, 인테리어 디자인, 정보보안 기술 개발. 그리고 이 왼편 먼저 가볼게요. 왼편에 있는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나 프라이어 팰리스 아파트 이런 것들은 연차가 2007년 8년 됩니다. 얘네가 입주가 얘가 2008년, 프라이어 팰리스는 2007년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강동 현대홈타운은 얘보다 약간 규모는 작지만 약간 형님이에요. 2004년식 이렇게 되는 건데 얘네의 아파트 가격은 현재 13억 3천으로 롯데캐슬 퍼스트가 이 중에서 리딩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단지가 제일 크니까 세대수가 굉장히 큽니다. 3,200세대고 얘는 한 그 절반 정도인 1,600세대가 되고 현대홈타운은 한 600세대 됩니까? 560세대 정도가 됩니다. 가격은 당연히 그러니까 롯데캐슬 퍼스트가 다른 인프라 비슷하다 보니까 얘보다 조금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건 맞고요. 근데 이제 현대홈타운 같은 경우가 12억을 하고 있죠. 12억. 그러면은 얘보다 조금 비싼데 이거 한번 볼게요. 이 아파트가 좋은 타입을 갖고 있지 않았나. 103동 20층이면은 나름대로 좋죠. 예, 103동이면은 이쪽이니까 103동 20층이면 25층 중에 20층 로얄층에다가 앞에 뻥 뚫려 있으니까 좋은 타입이라서 이제 가격을 높게 받은 것 같은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장점은 뭐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별내선, 8호선 연장선, 바로 초역세권이다. 이런 것도 가격에 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강동구가 이쪽에 한강변하고 붙어 있습니다만 이 아파트들이 완전히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그 암사동 유적 보다시피 여기가 뭐 좀 이렇게 공원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개발이 쉽진 않아 보이고 그다음 이쪽 일대에는 단독주택들이 좀 있는 그런 지역이 좀 있다라는 것도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왕관 썼네요. 예, 왕관 쓴 게 선사 현대 아파트인데 암사동에는 사실 뭐 아파트가 그다지 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항상 1등을 자리를 할 거고 단지가 굉장히 크고 한강변에 붙어 있다는 커다란 장점. 단점은 용적률이 크기 때문에 재건축 불가하다라는 거. 그러나 진짜 높죠. 용적률이 거의 400% 가까이 되는데 얘는 무조건 리모델링으로 중지를 모아서 갈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평대 34평. 와, 가격이 꽤 높네요. 여기가 거래가 13억 3천이 됐는데 아마도 그 한강변 쪽 매물일 거예요. 115동이면은 여기에 28층이면 굉장히 좋은 뷰를 갖고 있는 거고 리모델링이니까 그 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잖아요. 뭐 층만 조금 변경될 뿐이고 뭐 수직증식 그 리모델링의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동들은 가격이 비싸겠고 뒷동에 있는 것들은 조금은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자, 일단 앞동에 있는 거 113B 형태를 보게 되면은 이게 12억 7천 정도가 되죠. 근데 뒷동에 있는 114A 같은 타입을 보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10억 3천으로 가격이 좀 판이하게 차이 나죠. 평대는 똑같은데 하나는 12억 7천, 하나는 10억 3천. 근데 이 오른편을 보시게 되면은 좀 비싼 거는 당연히 강변 쪽에 붙어 있고 강변이 좀 아닌 것들은 약간 뒤로 가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입니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그렇게 해서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좋은 아파트 맞죠? 일단 8호선 그 역세권이면서 한강변을 끼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은 추가적인 상승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동역 일대의 아파트, 고동역과 명일역 일대의 아파트를 살펴볼 건데요.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투자자분들은. 이쪽 일대가 이제 정말로 우리가 투자할 대상들이 많은 곳이에요.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주로 이제 실거주 위주였다면 지금 이제 투자 대상 아파트들인데 일단 첫 번째 아파트는 이 명일 상환 아파트입니다. 상환 아파트. 이게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아파트 같아요. 영상에서도 이렇게 많이 이거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고요. 아예 없었습니다. 제가 강동구 쪽에 영상을 좀 몇 개 찾아봤는데 이거를 언급하신 분이 전혀 없는데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자, 일단 이게 왜 좋느냐? 일단 역세권이가 좋으냐?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얘만의 특징이 있죠. 저만의 특징.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서울 시내에서 몇 개 없는 특징을 갖고 있는 아파트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상업지역에 있는 아파트라는 겁니다. 이거 뭔 얘기하는지 알죠? 사업성이 무지막지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의도에 있는 몇몇 개가 상업지역에 있는 게 있죠. 뭐 공작 아파트라든가 이런 몇몇 군데 그런 아파트 외에 이런 형태 상업지로 지금 현재 용적률이 높지 않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명인상환 아파트는 상업지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적률이 286%로 되어 있는데요. 주변이 179, 179, 170 이런 거 보면 되게 높아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업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한 600% 정도로 받는다고 하게 되면 상향되는 용적률만 플러스되는 용적률만 314%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게 200 한 80%, 뭐 300%를 받는다고 치더라도 상향되는 게 한 120 정도에서 100, 많아야 130 정도 수준인데 얘는 월등히 높은 상향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동구의 학원가는 주로 다 이쪽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기 써 있네요. 그죠? 여기 아래 써 있네요. 고덕 학원가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쪽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몰려오는 곳이기 때문에 주거지로서 굉장히 선호하는 동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호가상으로 12억 7,500이고 실거래 금액으로 보게 되면 11억 6천인데 아주 매력적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억 6천이면. 자, 왜냐면은 이게 향후에 얼마 정도 이게 분담금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얘는 동평 형태를 가게 됐을 때, 그러니까 30평대를 가게 됐을 때로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가게 되면은 아마 추분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면은.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역세권 학원과 뭐 옆에 그 병원도 있고 이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이 금액이겠습니까? 11억 6천? 아니겠죠. 그죠? 제가 볼 때는 뭐 17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기 때문에 역시나 이 아파트 역시 투자 대상으로서 매우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점은 사업성이 매우 뛰어난 상업지에 위치한 아파트다. 그 다음에 이 주변 일대의 그 용적률을 보게 되면 대체로 재건축 가능 연한들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179, 179, 171, 182, 180, 175, 186. 요 정도죠. 이런 것들은 이제 새 아파트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재건축으로 갈 겁니다. 재건축으로 다 진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좋은 아파트들이에요. 개별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거 아파트 일일이 설명드리기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그 대장단지들은 이제 3위끌인 2차라든가 명일주공 9단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자, 명일주공 9단지나 아니면은 3위끌인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아래쪽 3위파크 쪽으로 내려와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는 평형대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것들이 간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판단이 듭니다. 사실 입지적으로는요. 요 안쪽에 있는 것보다는 요 아래쪽으로 오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강동구 내에서는 여기가 대장이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이쪽에서는 이쪽이든 왼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라도 오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런 점이 가격에도 조금은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쪽 일대도 물건은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녹지가 있고요. 이 녹지를 그대로 한 몸에 받는 그런 향후의 아파트가 될 곳들도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자, 여기 이제 상암루라고 하는 이쪽에 현대빌라라든가 효성빌라라든가 대림빌라라든가 삼성빌라 이런 애들인데 얘네들의 용적률도 기가 막힙니다. 보시게 되면 자, 100%가 넘는 것들이 하나도 없죠. 다 89%, 91% 이런 정도 수준이죠. 이거는 3종은 아닙니다. 이제 2종 주거지긴 한데 2종 주거지라고 하더라도 뭐 250% 용적률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기부 체납이라든가 이런 걸 논외로 떠나서 어쨌든 사업성에 굉장히 좋은 그런 단지들이고 사업성도 사업성인데 여기는 와 진짜 완벽한 숲세권 아닙니까? 앞을 보더라도 숲을, 뒤를 봐더라도 숲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서울 시내에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여기 한영외고라든가 한영중학교 이런 것들 굉장히 명문 학교고요. 그래서 차량으로 한번 쭉 다녀보시게 되면은 야 여기가 서울 맞아? 그럴 정도의 느낌에 굉장히 쾌적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가 또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러한 공원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진짜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공원이나 산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집들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투자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전반적으로 말씀드렸고 교통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빌라라든가 개발지 투자를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그런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습니다. 커다랗게 있는 놈은 당연히 둔촌 주공 아파트가 개발하는 거고 이 천호역 일대가 굉장히 많은 상업지역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천호역, 강동역, 길동역 왼쪽에 이르기까지 넓게 상업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죠. 근데 여기가 상권이 천호역 부근에서 굉장히 좀 살아나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까지 넓게 할 필요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뭐 모텔이라든가 이런 것들 상권 형성 안 되면 주로 그런 게 들어서잖아요.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잘 안 되니까 주로 그걸 부시고 뭐가 들어오죠?
예, 저기 뭐 화곡동도 그렇고 서초동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상업지역들 많은데 상권이 형성 안 된 것들은 기존의 모텔이었다가 다 뭘로 바뀌어요? 다 오피스텔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도 대부분 다 오피스텔로 굉장히 변모를 많이 하고 있고 아니면 규모가 굉장히 크게 바뀌어서 이런 레미안 강동 팰리스라든가 이런 주상복합 들어오는 형태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쪽일 때도 굉장히 많이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상권은 상권대로 살아있고 이게 길게 확장은 되지 않지만 주변에 주거지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레미안 강동 팰리스도 굉장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죠. 여기 현재 가격은 36평 기준했을 때 12억 정도가 되고요. 이 12억 정도 될 만한 아파트는 아닌데 이건 13억 정도죠? 13억 8천. 그렇죠? 13억대 중후반 정도 달리고 있는 아파트고요. 지금 이게 평균가를 이게 지금 12억으로 나타난 거는 중간에 9억 6천짜리가 거래돼서 그런 건데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백이동 20층, 백이동 23층 이거는 13억 3천, 13억 3천이 거래됐는데 거의 차이가 없는 백이동 19층이 사실상 똑같은 물건인데 9억 6천. 이거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겠습니까?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는 증여죠? 매매를 가장한 증여다. 근데 증여를 주는 것보다 매매 형태로 해가지고 하시는 게 세금이 더 유리합니다. 라는 어떤 자문을 받고 이런 형태로 가지 않았을까. 대신 직거래는 아니죠. 직거래 안 하고 부동산한테 뭐 대소를 주던 계약서 대행료를 주던 준 다음에 이렇게 형태가 하지 않았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뭐 다른 것들 다 13억 얼마 이렇게 팔고 있는데 너 혼자 9억 6천에 팔 리는 없죠. 그럴 리는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주상복합도 들어서게 되고 또 이쪽 위쪽에 보게 되면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섭니다. 더샵 강동 센트럴 시티라는 게 내후년 2년 뒤에 입주를 하고요. 이쪽에 천연 뉴타운이 전체적으로는 좀 무산됐습니다만 살아남은 것들이 개발되게 되면서 밀레니엄 중 S클래스라든가 이파란 세상 강동 프레스티지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도 가격이 지금 현재는 뭐 나타나질 않는데 여기 13억 5천 거래된 게 있네요. 13억 5천. 13억. 자, 요거는 13억 5천에 이제 분양을 했죠. 13억 5천에 분양을 했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 그 중 S클래스도 단지가 좀 크잖아요. 1263세대 내년에 입주하는데 요것도 금액이 현재는 뭐 나타나 있진 않습니다만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될 걸로 보여집니다. 새 아파트니까 제가 볼 때는 레미안 강동 팰리스 금액은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약간 의견이 틀리던데 레미안이 좀 더 올라가고 걔 뒤를 따라갈 것이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그 가격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저는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얘는 역세권이고 역세권이지만 완전 초역세권 아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새 아파트의 힘이 요즘 무섭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일대 주변에 이제 이런 식으로 모아타운이라든가 그 천호 그 재개발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몇몇 군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천호동과 성내동과 암사동 쪽은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성내동 쪽은 지금 뭐 이렇게 개발이 많지가 않은데 조금 이 천호동이나 암사동에 비해서는 좀 정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개발이 좀 덜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성내동의 좀 특징은 뭐냐면 강동구 전반적인 특징이긴 한데 가족 단위 중심의 어떤 그 세대 구성원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동구가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잖아요. 지금 1020만 명에서 지금 현재 950만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고, 그럼 대다수의 자치구에서 실제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늘어나는 구가 몇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강동구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암사동이라든가 천호동이 조금 더 지저분한 형태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발에 대한 명분이라든가 속도는 이쪽이 좀 더 나고 그 다음에 성내동 쪽으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 암사동, 천호동보다는 성내동이 똑같이 개발됐을 경우는 가격은 더 높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여기가 높다고 판단하는 것은 둔촌주공에 가까운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공원이 가깝고 송파 쪽으로 인접할수록 시내로 더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출퇴근 시간에 여러분 해보시겠지만 뭐 퇴근은 그렇다 치고 출근길에서는 1분 1초가 굉장히 좀 촌각을 다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정거장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그런 면에서 성내동이 강동구 중에서는 입지가 좋은 곳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동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강동구는 앞으로도 훨씬 더 발전할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미래가 창창한 그런 도시라고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재건축 대상, 또 리모델링 대상들이 앞으로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가격을 계속 리딩해가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남 4구의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동구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